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헬마 임경빈 작가는 네. 프리하이킥부터 네네. 신세계까지 네. 와. 프리하이킥을 하는 이유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다음 주 1월 22일까지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꼭 받아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MBC 6시 저녁 프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들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저희가 청취자 이벤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많은 날인데요. 치킨 10분한테 보내드리고요. 현미 10분, 쌀 5분 이렇게 어우. 보내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문자로 방송에 대한 감상평이나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M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미니로도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안 돼요. 당사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뉴스 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유일임 청부 민원을 비판했던 야권 추천, 문재인 대통령 추천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있었던 방심위원 2명 대통령이 해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방통위하고 방심이 관련된 뉴스만 저희가 전해드리게 되면 이럴 줄 알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유진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촉 건의안을 제가를 했는데 두 방심위원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 제기가 됐던 소위 청부 민원 의혹을 문제 제기했었던 대표적인 방심위원 2명이긴 합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사퇴 등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 12일에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해촉 건의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두 위원은 그동안 유 위원장의 소위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 위원장과 계속해서 충돌을 해왔습니다. 방심위에서는 이제 해촉 건의안에 적시하기로 옥 위원을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이 사유를 적었고요. 김 위원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이렇게 사유 제시를 했습니다. 두 위원은 앞서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이 된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후임자는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해촉됐던 야당 몫의 방심위원들 이광복 전 부위원장 그리고 정민영 전 위원에 대해서는 후임자를 아직 위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 몫인 2명의 후임자를 위촉하게 되면 전체 9명 정원 가운데서 여권 추천이 6명, 야권 추천은 1명인 체제로 파행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 뭐 김유진 위원의 경우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니까 무슨 상당히 심각한 비밀을 폭로한 거 아니야? 라고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관련해서 김유진 위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일단 민원사주 의혹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류일임 위원장이 자신의 뭐 동생, 뭐 가족, 뭐 지인들 뭐 전부 동원해가지고 민원을 넣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터져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1월 3일 날 긴급 전체 회의를 좀 소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익 제보자 자꾸 색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체의 시도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 이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기구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체 방심위원 모두가 이번 사건으로 방심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위원장이 이 조직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 의혹을 덮는데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입장을 밝히는 그 회의를 좀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네. 당일날 기자들이 한 10여 명 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자들을 갑자기 이 회의를 무슨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 하지 않는다라고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일정이 딴 게 아니라 서초동에 있는 방심위원들 만나겠다고 해서 밥 먹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를 온 기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 기자들 대상으로 간담회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로 발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관련 자료를 준 건데
그게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뭐 미디어 담당 취재 기자를 해보면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기자들한테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고요. 회의 자료를 물론 뭐 엠바고를 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해촉할 사유냐 관련해서 김유진 위원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옥시찬 의원도 따져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원래 이제 야당 추천 정민영 위원도 이해 충돌이 있어서 해촉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해촉을 그렇죠. 했고 네. 이광복 부위원장도 무슨 뭐가 있다 해가지고 또 해촉을 했어. 업무추진비를 뭐 지나치게 업무추진비. 썼다. 예, 그것도 해촉했어요. 근데 내정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야당에서 국회의장 몫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추천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임명을. 예, 황열헌, 황열현. 네. 황열현, 그다음에 최선영 이렇게 두 분이 이미 추천이 돼 있어요. 근데 임명을 안 해요. 방통위하고 똑같은 거죠. 네. 방통위에서도 이제 최민희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자가 임명을 못 받은 채로 이제 7개월 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 추천, 이 김유진, 옥시찬 대통령 추천이기 때문에 이 빈자리 또 즉시 임명을 대통령이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4대3 구도가 4대1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둘이 빠지니까.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권 추천하고 야권 추천이 다 포함이 되면 6대1 구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그 신속심의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정말 긴급한 현안이 아니면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제도인데 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최근에 정부 비판하는 언론들을 향해서 계속 심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뉴스아이킥도 그렇죠. 네. 이런 지금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심위가 네. 지금 이런 사태를 겪고 있고 회의 자체를 유일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방송 소위도 그렇고 방심위 전체 회의도 그렇고 회의 소집을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그 김유진, 옥시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이 위원들 해촉 건의 안 의결만 방통위 전체 회의, 방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4대1 구조에서는 소위가 개최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건상. 그렇죠. 요건상 방송 소위가 개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최근에 뉴스아이킥이 법정 제재 1차로 받았는데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건 긴급심의도 아닙니다. 선방이니까 지금 즉시 벌어지는 일을 즉각 심의할 수 있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아마 올 4월 달까지는 방심위에서 적극적으로 가동을 시킬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법정 제재가 결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비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소회를 좀 밝혔습니다. 많은 분 덕분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됐다.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 그런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일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정도의 소회를 밝혔고 최고위원 회의에 출석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특히 이제 총선에서 정권 심판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됐다면서 살고자 하는 일이고 살리고자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는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 민주당은 책임을 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권 심판으로 이제 초점을 딱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한 얘기가 이재명에 대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4선, 5선 중진 의원들하고 이제 오찬을 했는데요.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제가 혹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자, 받아들여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다. 인정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왜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 나쁜 범죄의 본질은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뭐 진짜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했어. 길거리에서 누가 옷 벗고 뛰었어. 이런 행위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논점 이탈이고 네. 그리고 프레임의 전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법으로도 펜으로도 그리고 안 되니까 실제로 칼로 테러로 이렇게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라는 맥락 컨텍스트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이해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마치 본인이 국민의힘이 뭐 어떤 국민들이 여긴 또 동료 시민들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프레임을 바꿔보려고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또 혹은 민주당 진영에서 이런 방식으로 음모론으로 하고 있다. 이 전형적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노력인 걸로 보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아 맞아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려 이렇게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을 망상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을 오히려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공감이 이게, 잘 안 생기잖아요. 이게 뭐 명동에서 누가 옷 벗고 뛴 사건이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뉴스 신세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강력 사건, 범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좀 정치성이 강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제대로 돌아보는 과정이 국민들하고 같이 이제 선행이 돼야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자, 한심 공천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회 지역구인 마포에서 서울시당 신년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소위 조국 흑서의 저자로 유명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자객 공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라는 안타까운 정치를 상징하는 의원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는 분들이 내부에 많은데 어쩔 수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무대로 불러 올려가지고 손을 맞잡아서 들어 올렸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전략공천 발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인 현직입니다. 김성동 전 의원이 이 장면을 보고 격분해서 이제 행사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나버렸을 정도입니다. 김성동 의원한테 이제 뭐 기자들이 계속 그 전화로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전략공천도 아니고 그야말로 낙하산이다. 이렇게 붕괴를 했고 사전에 통보받은 게 없고 고생하는 당원들을 위로하러 온 신년 인사회에서 칼 들이대듯이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만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뿐 아니라 마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김경률 그분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마포 구민의 애환을 얼마나 알겠느냐. 선거 한 달 앞두고 그걸 파악이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기본이 안 된 거다. 명색이 비상대책을 세우기 위해 온 사람이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분통을 쏟아냈습니다. 자객 공천의 칼에 가장 먼저 찔린 사람은 현직 마포을 당협위원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성동 위원장이 오늘 굉장히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네.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은 약간 톤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인터뷰 섭외를 하려고 했더니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으로 그건 이제 여당 바뀌었는데. 당협위원장으로서 네. 뭐 다른 정치적인 그렇죠. 뭐 해석이 있을 수 있네. 있으니까 저는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변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기자들이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전략공천으로 보면 되느냐? 김성동 당협위원장 쪽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김 비대위원의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다. 당내 절차는 당연히 거칠 건데 그게 이제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한 게 아니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면 그거 자체가 불공정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지가 않다. 현재 상황에서 명백히 지는 그리고 그동안 져왔던 험지에서 도전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김 비대위원이 초반에 나서준 거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이분은 다른 방식으로 쓰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 명백히 지는 그동안 이 사람 저 면전에 대놓고 이런 김성동 얘기, 위원장한테. 예, 이분들한테 이러면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이제 당 분위기 제가 취재했더니 다들 부글부글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심은 말은 네. 못 하고 일단 한 위원장이 와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일신한다고 하니까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벌써부터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때도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전체 지역구 유권자가 한 15만 명 된다면 15만에 80% 할 거냐. 아니지 않냐. 1000명 샘플 놓고 할 텐데 이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거냐. 이 표본의 추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난번 강서구에서 김진선 그 부구청장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똑같은 일들이 서울 도처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데 마치 한 위원장이 주도해서 하는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서 전혀 불공정한 문제가 없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다. 이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그동안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민심과 당신을 구분을 하는 것이냐. 이런 그 규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네. 없고 원희룡 전 그렇습니다. 장관에 대해서도 개항해서 그러니까 어깨 바로 붙잡고 그냥 그랬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이게 지난번에 출마했던 네. 의사 출신 국민의힘 그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틀 연속 한동훈 위원장이 소위 이제 자객 공천을 위한 손들어주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다 당 지명을 내에서도 하는 거죠, 사실상. 한심 공천이에요, 한심 예. 공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 이제 현역 의원 하는 얘기입니다. 물갈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경선을 보장해서 함께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그야말로 동지는 버리고 자기 사람들을 전부 심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잘하고 있다 하고 넘기겠냐 지켜보겠다 이런 말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하는 거는 공정한 거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냥 한심 공천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험지가 도전지 됐다. 이 얘기는 당연히 한심이 김경률에게 실려 있다. 같이 손도 들어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정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뭔가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의 창이 열려서 똑같이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공정한 경선인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김성동 전 의원이나 지금 제가 취재한 현역 의원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그 휴카 전석재 씨가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들을 이사회나 대주주가 잘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상속세 완화라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석재 씨가 꺼낸 것들은 대주주들이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쪼개기를 하거나 회사를 쪼개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안 하고 뭉갠다. 이제 이런 게 우리 주식 시장을 이제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가업 승계가 상속세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승계 발전이 어려워진다.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가 결국 이제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참 공부하게 만드시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